안녕하세요. 저는 영진닷컴 도서 환상의 콤비 정보처리 기사 저자이자 주간컴공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진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공부를 시작하기 전이나 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시청하면 좋을 만한 내용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정보처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선 가벼운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처리 기사의 출제 기준이 적혀있는 문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에서 2025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새로운 출제 기준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몇 가지 항목이 과목 이동을 하는 것 외에는 작년과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시험을 한 번이라도 응시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제 기준과 출제되는 문제의 과목 범주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한 과목으로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데요. 그럼 문제는 보통 과목별로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새롭게 개정된 시험부터 작년까지 총 3년간의 필기시험 합격률은 응시 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여기에 접수만 하고 응시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합격률은 약 40%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한 목적이 바로 이 60%에 해당하는 분들이 합격자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물론 아예 공부에 손을 놓은 분들은 빼고요. 이분들은 혼나야 돼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합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려워서입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저는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난이도입니다. 난이도 높은 이론들은 이해가 어렵죠. 당연히 해당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 역시 어려워요. 두 번째는 양입니다. 많은 양의 이론들은 암기가 어렵고 외울수록 서로 애매하게 헷갈리는 늪에 빠지기 쉽죠. 마지막 3번째는 바로 예측입니다. 지금 내가 공부하는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막막해지거나 불필요한 암기를 하게 되죠. 어려운 이론, 방대한 내용, 예측하기 어려운 출제 방식, 이 3가지 덩어리가 꼭 필요한 학습 내용에 달라붙어서 마치 엄청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일반 전공 과목이라면 시간을 들여서 깊고 넓게 공부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는 합격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정석이 아닌 효율에 초점을 맞춰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자격증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자격증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대부분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너무 추상적이죠. 기출문제 위주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이 6개의 글자 중에 2글자를 바꾸는 것을 제안할까 합니다. 위주를 기준으로 말이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가기술 자격 필기시험은 사지선다의 보기를 가지며 과목별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선으로 설정합니다. 나왔던 유형의 문제가 또 나오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가 되지만 약 15%에서 20% 정도의 문제는 어렵거나 잘 안 나오던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과목당 20문제로 치자면 3, 4문제 정도가 풀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문제들을 전부 다 틀린다고 해도 점수는 80점 정도로 합격 점수에 비해서 충분히 여유롭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도 함께 공부를 하죠. 자, 앞서 말했던 부분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어려운 문제는
높은 이해도와 많은 암기량이 필요합니다. 자주 기출되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형을 예측하기가 힘들죠. 어려운 개념이니 당연히 공부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시간 대비 점수 획득 비중은 다른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주 출제되고 적은 암기량과 낮은 이해도만으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우선 집중해야 하는데요. 이게 바로 기출문제에 기준을 두고 공부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공부를 한다는 개념이 적용된 제가 제안드릴 학습 로드맵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책을 통해 학습할 내용의 흐름을 익힙니다. 책에는 차례와 챕터, 섹션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학습을 하게 되는지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우리 책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첫 섹션이네요. 해당 섹션에는 대략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가볍게 읽어본 후에 한두 문장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가령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방법론의 다양한 유형 및 발전 과정이 적혀 있다고 정리를 하는 거죠. 이제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음 섹션은 이전에 정리한 섹션과 의미가 연결되도록 정리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테일러링은 방법론을 다듬는다는 뜻인데 왜 굳이 별도의 섹션으로 분리가 되었을까요? 정작 내용을 읽어보면 다듬는 방법에 대해선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적절한 테일러링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흐름을 파악하게 되면 정리된 문장만 숙지하고 있어도 해당 섹션 안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암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고 비로소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이 과정 없이 바로 1페이지부터 공부를 하거나 바로 요약집 등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느 부분이 중요 포인트인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엉뚱한 부분을 붙잡고 어려워하고 암기하고 있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학원 학생들에게도 요약집보다는 최소한 교재 한 권 정도는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훑어본 후에 본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학습의 흐름이 파악되었다면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어떤 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책의 인력자원 구성 부분을 보면 두 개의 팀 유형을 서로 비교하고 있죠. 특징이나 장단점도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면 나머지 반은 큰 무리 없이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항목은 각 유형별 특징이 독립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 경우엔 서로를 구분할 수 있는 큰 특징을 기준으로 암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 섹션을 보면 각 개발 모델의 특징이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기존 모델의 장단점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눈에 들어오죠. 이 경우엔 각 개발 모델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특징에 집중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 문제를 푸는 것과 공부를 하기 위해 문제를 푸는 것은 엄연히 다른 학습 영역입니다. 단순히 풀고 답을 적고 답을 맞추는 것에 문제를 낭비하지 마세요. 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바로 힌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 문제를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가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데 나는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알려줄 순 없죠. 그래서 최소한의 힌트만 주고 싶을 때 친구에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키워드를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는
앞으로 그 짧은 키워드만 외워둔다면 그 유형의 문제는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친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 수준에 맞는 힌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힌트만 듣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하면 됩니다. 이제 그 힌트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딱 맞는 가장 압축되고 도움되는 요약집이 되어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열심히 똑똑하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네이버 영진.com 스터디 카페에 부담없이 질문 남겨주세요.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마무리하죠. 감사합니다.